개장을 하면은 왠지 느낌적인 느낌으로 지금 일단 신고가에서 시작을 하는 거죠. 여기서 시작만 한다면. 지금 774가 레코드 하이잖아요. 근데 지금 프리장에서 776이니까 이대로 시작을 하면은 신고가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기분상으로는 일단은 780은 무조건 넘을 것 같고 800을 오늘 찍을지 안 찍을지가 좀 관건인 것 같습니다. 800을 넘은 다음에 유지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일단 800은 한번 찍을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듭니다. 윤영란님 추후에 계속 하실 생각이세요? 네, 저는 계속 할 겁니다. 송현자님 계속 신고가라 목사하고 있어요. 그 신고가는 그냥 계속 보고만 있으면은 영원히 못 삽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있죠. 믿음이 있다면은 돈 생기면 그냥 사라. 돈 생강사 하십시오. 일단 매물대 보는 거 한번 할까요? 제가 매물대 관련돼서 영상을 2번이나 올렸는데 좀 시간도 오래되고 해서 지금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위불이라고 있어요. 위불에 들어가시면은 이게 이제 위불입니다. 일단은 중요한 거는 이 인터벌을 무조건 데이로 두셔야 돼요. 이거를 딴 걸로 두면 안 돼요. 여기 인터벌 있죠? 이거 무조건 데이로 두시고 여기 세팅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이 포지션 코스트 디스트리뷰션을 끄면은 사라지고 키면은 생깁니다. 이게 매물대입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은 이 가격대에 사람들이 주식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래프가 옆으로 길면 길수록 그 가격대에 더 많은 사람이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격대는 지금 건너뛰었죠. 이 가격대에는 지금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기 살짝 틀리 보이죠? 이 빠진 자리. 지호자님 맥에서도 네, 그냥 이거 지금 웹사이트입니다. 웹사이트 구글에서 위불 치세요. 위불 치고 들어가셔서 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새로운 주식을 올해 발굴한다고 했죠. 그래서 보고 있는 게 이제 3개인데 첫 번째가 이제 핀테크. 그러니까 기본은 다 4차 산업혁명이에요. 이제 와서 뭐 제가 아까 말씀하신 코카콜라를 사진 않겠죠. 다 코카콜라는 저는 제로 좋아합니다. 그거 사 먹는 걸로 충분하고 그래서 핀테크를 굉장히 많이 보고 예전에 제가 이제 스퀘어는 잠깐 매수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때는 뭐 본격적으로 한 거 아니고 그냥 테스트 삼아서 잠깐 해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유망하다고 생각하는 건 뭐 쇼피파이라든지 여러 개 있죠. 근데 뭐 지금은 일단은 당장 뭐를 그렇게 보고 있진 않고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뭐 4차 산업혁명 하면 너무 중요한 거죠. 바이오죠, 바이오. 그래서 바이오 쪽을 하고 싶은데 일단은 뭐 당장 눈에 보이는 주식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코로나 전에 좀 주가가 낮았을 때는 리봉고, 지금 이제 텔라닥이랑 합병을 했죠. 이런 회사들을 보고 있었고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이제 CRSP 가장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제가 지금 조금 그러니까 위에 핀테크는 이제 염두에 두고 있는 거고 지금 보고 있지는 않고 지금 CRSP 위주로 보고 있어요. 크리스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이거는 순수하게 저의 개인적인 관심사인데요. 우주. 그래서 일단은 스페이스X는 지금 당장은 투자가 안 되죠. 그래서 이거는 뭐 투자를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스페이스X는 지금 투자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블루 오리진도 안 되죠. 그럼 결국은 할 수 있는 거는 뭐 버진 갤럭틱밖에 없는 거죠. 지금 당장은.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버진 갤럭틱을 잘 모르겠어요. 이게 돈이 될까? 버진 갤럭틱 돈이 될까? 그러니까 제가 우주에 관심이 있어서 투자를 하고 싶은데 이게 선택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버진 갤럭틱은 돈이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좀 고민입니다. 네, 보잉도 우주 산업 하긴 하죠. 근데 이제 뭐 그쪽은 이제 그게 메인은 아니니까 현재는 어쨌든 항공이니까 메인은. 권준범님 오늘 추가하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뭐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오늘 이제 지지선 저항선을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지지선 저항선. 자, 이게 이제 테슬라죠. 일단은 지지선과 저항선의 종류가 굉장히 있어요. 되게 많은데 우선은 지지선으로 보면은 지지선의 종류. 첫 번째 이제 가장 쉬우면서 여러분들도 보자마자 바로 알 수 있는 게 바로 갭 지지선. 이거는 제가 굉장히 많이 설명드렸죠. 정말 쉽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주가가 뻥 하고 건너뛰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매물대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여기 이 빠지신 거 보이시나요? 이 빠진 거 보이죠? 여기는 매물대가 없는 겁니다. 왜냐면 주가가 건너뛰고 올랐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만약에 주가가 밀려 내려오기 시작하면은 방어를 해줄 매물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방어를 해줄 매물이 하나도 없는 지점에서는 주가가 내리기 쉽다. 그래서 이 갭의 하단 부분, 여기서부터 이제 매물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다시 지지를 받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갭이 있는 부분은 그 갭의 하단 부분에 요 정도죠. 여기가 일단 첫 번째로 지지선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쉽죠, 이 부분은. 그리고 두 번째, 지난번 저항선입니다. 전 고점대 부분이 보통 저항선이 많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주가가 오르다가 이 고점을 찍고 주가가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주가가 오를 때 이 부분이 저항선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저항 나온 거 보이시죠? 주가가 쭉쭉 오르다가 이 부분이 저항이니까 이 지점에서 매수세와 매도세가 격돌하는 팽이형 모양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695에서 한 700 정도? 이 정도가 저항선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 버렸잖아요.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면 그 다음부터 뚫린 저항선은 지지선으로 바뀝니다. 제가 이걸로 보여드리지 말고 이걸로 보여드릴게요. 뚫린 저항선은 지지선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이게 왜 뚫린 저항선이 지지선으로 바뀌냐? 여기는 이제 주가가 올라가다가 이 지점의 저항선이란 얘기는 저항선은 매도 물량이 엄청나게 많이 출몰을 하는 구간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매도 물량 출몰하는 거를 매수세가 다 잡아먹고 뚫고 올라간 거죠. 그 얘기는 이 매도 물량이 엄청 많이 출몰한 구간에 이제는 새로 매수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팔려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새로 막 들어온 매수세가 굉장히 많은 가격대란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700에서 샀는데 뭐 730 간다고 팔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가격 700까지 떨어질 때 팔지 않을 사람들이라서 가격이 밀려 내려서 700 근처에 오면은 여기 있는 매물대는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추매를 하거나 하는 경우가 더 많죠. 변성님 700 내려오면 진짜 풀매수. 네,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가격이 밀려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난 저항선은 뚫리고 나면 이제는 반대로 지지선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저항선, 지지선 두 개를 받고 일단은 이거를 지지선을 보실 때 잘 모르겠으면은 여기 지금 제가 매물대 키는 법 알려드렸잖아요. 이거 매물대 켜서 이 매물대가 많은 곳이 곧 지지선이나 저항선이 됩니다. 쉽게는. 그래서 잘 모르겠으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데 많죠. 그러면 가격이 떨어지다가 여기서 걸리는 거예요. 여기 많은 건 좀 달라요. 주의하셔야 될 게 여기 많은 거는 이때 들어온 S&P 인덱스 펀드들의 물량입니다. 이 사람들은 무슨 그 시세 차익 따라서 매매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별로 지지선이 돼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 매물은 지금 잊어버리시는 게 맞습니다. 여기 있는 매물들. 그 외 나머지 매물들 있잖아요. 이렇게 툭툭 튀어나온 애들 있죠. 이런 게 전부 지지선이랑 저항선이 돼요. 그러니까 잘 모르시겠으면은 그냥 그렇게 보면 되는데 근데 정확한 건 아니죠. 정확한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오늘 또 이제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 가장 이제 또 많이 하는 게 추세선입니다. 추세선. 이렇게 추세선을 그려가지고 지금 제가 이거 삼각형 모양이라 그랬죠? 박스권에 가까운 삼각형 모양인데 이게 뭐냐면 지금 저점을 이은 선이에요. 저점을 이은 선. 이 선이 지지선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지를 밟고 올라간 걸 볼 수 있는데 이제 어제 악재가 나오면서 이 지지선을 그냥 뚫고 내려간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하루 뚫고 내려갔다 그래서 지지가 뚫렸냐?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하루나 이틀 정도 후에 다시 돌아간다면 그러면 원래 지지선 내로 다시 복귀한 걸로 보시면 됩니다. 하루 이틀 내에 다시 돌아간다면 원래 추세대로 다시 복귀한 거예요. 이게 일시적으로는 뚫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 이틀 내에 다시 돌아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아직은 이것만으로는 볼 수가 없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게 진짜로 완전히 뚫렸다. 그러면 지난번 저점이 또 지지선이 됩니다. 여기다 하나를 써드릴게요. 저점들을 이은 선이
지지선이 된다. 이거 지금 보여드렸죠? 만약 이제 이거를 뚫리고 내려왔다. 그러면 지난번 저점, 여기랑 여기죠? 요 지난번 저점이 있는 부분, 요게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전저점이라고 부릅니다. 전저점. 지난번 저점이 있는 전저점 부근이 또 한 번 지지선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추세 저점들을 이은 이 추세선을 확실하게 이탈을 해서 주가가 내려온다면 전저점 부근이 지지선이 됩니다. 줄리안님, 애플 한번 볼까요? 그래서 애플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부근이 저항선이었잖아요. 저항선. 여기를 뚫고 올라갔어요. 애플도 이제 이런 모양이었는데, 그래서 이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면 그 다음부터 거기가 지지선이 되는 거죠. 올라갔다가 여기 지지를 하고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이 부근에서 지금 또 오늘 또 올라가면은 또 지지선이 되겠죠. 그래서 테슬라는 일단은 처음은 이 갭 부근이 가장 가까운 지지선이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지난 저항선 뚫고 올라간데 거기가 지지선이 됩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저점들을 이은 선이 지지선이 된다 그랬죠. 이건 이제 추세선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이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주가가 내려올 때 이 700 부근은 정말 두 개의 지지선이 만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지지선이 될 수 있어요. 이 저점들을 이은 이 저점의 추세선이 지지선이 됩니다. 그래서 내려올 때 이 700 부근에서 강하게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700이 지금 안 올 것 같아서 그렇지 700이 올라면 지금 10% 주가가 내려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리기만 한다면 700은 진짜 아마 사람들 속된 말로 진짜 미친 듯이 달려들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700 같은 가격, 의미 있는 가격은 지지선이 됩니다. 의미 있는 가격. 우리가 인공지능이라면 이런 가격에 하나도 의미를 안 둡니다. 600이든 700이든 신경을 안 써요. 근데 사람은 700 오면 사야지, 600까지 내려오면 사야지, 그 다음에 600 가면 팔아야지, 700 가면 팔아야지, 800 가면 팔아야지, 이런 식으로 이런 뭔가 좀 알기 쉬운 가격에 의미를 많이 둬요. 그래서 인간들이 의미를 두는 가격은 지지선이나 저항선이 돼요. 우리가 인공지능이라면 전혀 의미가 없겠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가격은 의미를 가집니다. 지금 700 제가 지지선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게 몇입니까? 600이잖아요. 600에서도 떨어졌죠. 그 다음 다시 떨어지다가 밟고 올라간데도 다 600이죠. 밟고 올라간데 다 600이죠. 미국인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데다 의미를 두는 겁니다. 우주아빠, 사람 심리는 동서양 막론하고 다 네, 맞습니다. 사람 심리가 다 비슷해서 이런 가격은 의미를 가집니다. 엘리사님, 멘탈님 올해 테슬라 얼마까지 갈 거라 예상하세요? 그거는 일단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거지만 제 개인적인 희망은 2021년 개인적 희망 가격, 목표 가격 아닙니다. 희망 가격입니다. 1400에서 1800.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희망 가격입니다. 2021년 말 라바방 때는 모두 세 자릿수 수익률. 전원 세 자릿수. 세 자릿수란 거는 100%부터죠. 그러니까 2배 이상. 그러려면은 이 정도는 올라줘야지 2배 되지 않겠어요? 써니채님 1800이면 9000 쓸라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예전 가격으로 하면 곱하기 5를 해야죠. 그러면 7000부터 9000 쓸라죠. 10,000 쓸라는 내년에 갑시다.